행성계, 행성계란 말이 나오는데 참고로 행성계란 말은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 시스템을 말해. 참고로 행성이라는 것은 중앙 현존면 항성이라는 별이 있고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우리 태양계 같은 경우도 자 태양이 있고 그 주변에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 거지. 결과적으로 이 행성계 탐사란 말은 행성을 가지고 있는 별을 찾는 거야. 행성을 왜 찾으려고 할까? 행성을. 참고로 다음 단원이 뭐냐면 외계 생명체 탐사야. 바로 생명체를 찾고자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화성 탐사도 하는 이유가 그나마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능성이 높은 곳이 바로 화성이기 때문에 탐사를 하고자 하는 거지. 가까운 곳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무한하게 넓은 우주에서 우리 인간 말고 좀 더 발전되어 있는 지적 생명체가 충분히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찾는 과정 자체가 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항성이 아니라 별이 아니라 행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먼저 행성을 가지고 있는 별을 찾는 것이 이겁니다. 근데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 안 내? 빛을 낸다 안 낸다? 자, 여러분도 빛을 냅니까 안 냅니까? 내고 있죠. 근데 적외선을 내잖아? 근데 행성 같은 경우도 온도가 낮기 때문에 대부분 적외선을 내고 있지. 근데 우리는 잘 관찰할 수 있는 빛이 뭡니까? 볼 수 있는 빛이 가시광선이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시광선을 낼 수 있는 애가 먼저 관측이 잘 되겠지. 그래서 행성 같은 경우는 직접 관측이 잘 안 됩니다. 작기도 작고 에너지도 적고 그리고 적외선을 내고 있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다른 방법,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 행성을 가지고 있는 별들을 찾고자 하는 거야. 자,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할 건데 오늘은 이 하나만 할 겁니다. 참고로 이게 가장 내용이 많고 그리고 문제로도 잘 나오기도 해. 자, 가볼게. 자, 별빛의 도플러 효과. 자, 이 도플러 효과 기억납니까? 기억나나? 자, 일단 내용을 정의를 좀 해보면 도플러 효과라는 것은 광원이나 빛을 내고 있는 놈이나 이 놈을 보는 관측자나 이 놈들이 서로 운동하면서 서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면서 빛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파의 형태로 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 파장의 길이가 변하는 걸 바로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자, 이들이 운동해서 거리 변화가 생기면서 파장, 자, 파의 길이가 변하는 것. 이게 바로 도플러 효과다. 그치? 자, 지난번에 이런 거였어. 자, 빛은 횡파로서 현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고 있을 겁니다. 가고 있을 건데, 자, 예를 들어서 가까워지게 되면 앞뒤로 눌러버리기 때문에 파장이 길어져 짧아져? 짧아지는 거였지? 멀어지면 늘리는 거리가 길어진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파장 변화 생기기 바로 도플러 효과였습니다. 자, 그래서 파장 변화는 다른 말로 편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현재 편자란 말은 치우칠 편자, 이란 말은 이동한다. 짧은 쪽으로 현재 이동한다, 긴 쪽으로 이동한다. 그 말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파장이 변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청색 편의와 적색 편의란 말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지? 자, 그러면 접근하게 되면 파장이 짧아진다. 파장이 짧아지는 것을 우리가 청색편이란 말을 씁니다. 반대로 후퇴하면,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지면서 이걸 우리가 적색편이라 그럽니다. 청색과 적색 중에 누가 더 파장이 길지? 적색이 더 길잖아, 맞지? 그래서 적색 쪽으로 치우친다, 청색 쪽으로 치우친다 그 말이야. 결과적으로 파장이 길어지고 짧아지고 이걸 의미하는 거지. 자, 그러면 한번 볼게. 참고로 파장 변화 생긴 것은 운동 때문이야. 가만히 있다면 정지돼 있다면 서로 간의 거리가 변화 없을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운동에서 거리 변화가 생기면서 파장 변화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지돼 있다면 파장 변화 안 생겨. 정지돼 있다면 운동 속도 제로잖아, 맞지? 그러면 운동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운동 속도가 클수록 파장 변화량은 큰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 광원이 있는데, 자, 이 광원이 예를 들어, 자, 빛이 양쪽 가고 있을 겁니다. 사방으로 빛이 나갈 거니까. 근데 만약에, 자, 이 광원이나 또는 관측자가 움직이게 되면, 참고로 왼쪽 있는 애한테는 접근했잖아, 맞지? 그럼 파장이 길어져, 짧아져? 짧아져. 참고로 좀 왜 파장수는 동일하지만 훨씬 더 간격이 좁게 된다, 그 말이지. 근데 오른쪽 애한테는 멀어진 거잖아, 맞지? 자, 그럼 현재 간격이 훨씬 더 파장이 길어진다, 그 말이 되는 거지. 됐지? 그리고 하나 더. 자, 지금은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은 안 나오지만 원래 도플러 효과 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계산은 거의 안 해. 이 단원에서는. 그런데 저 뒤에 가면 허블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허블의 법칙이 뭐지? 우주가 뭐 하고 있다? 팽창한다. 이 내용이거든. 어쨌거나 허블의 법칙 하게 되면 이 도플러 효과 식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도플러 효과 식은 C분의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입니다. 델타 람다. 자, C가 뭐냐면 광속. V란 말은 이거는 운동 속도. 자, 광속은 고정되어 있는 값으로 30만 km/s로 정해져 있잖아, 맞지?
그리고 여기서 람다라는 건 원래 람다는 뭐에 기호했죠? 람다는 파장에 기호했지. 그래서 람다 제로란 말은 원래 파장 그 말이야. 최초의 파장이 얼마다 이거지. 자, 그리고 델타 람다란 말은 파장 변화량. 델타는 변화량이잖아, 맞지? 예를 들어서 500 나노미터가 510이 되었어. 길어진 거지? 얼마 길어졌죠? 10이 길어진 거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원래 파장이 500이었는데 변화량은 510이 됐단 말은 510. 그러면 10이 변했다 그 말이잖아, 맞지? 그러면 500분의 10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광속은 30만 km/s로 정해져 있잖아, 맞지? 그러면 속도가 얼마였길래 파장 변화 생겼는지가 나온다 그 말이 되는 거지. 됩니까? 다시 갈게. 자, 여기서 C, 광속, 그리고 람다 제로. 이들은 이미 벌써 정해져 있는 값들이 될 거잖아. 그러면 파장 변화 생긴 것, 이 델타 람다라는 것은 V라는 놈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지. 바로 운동했기 때문에. 됩니까? 이 식어 의미가 그대로야. 됐나? 지금은 계산 안 하지만 나중에 허블의 법칙 가면 계산해야 됩니다. 참고로 우리 지구과학에서 문제 어렵게 낼 수 있는 게 앞에 보게 되면 지질하고 자, 지질에서 뭐가 어려웠지? 고지자기. 그게 어렵지. 3차원적으로 위치를 막 찾아야 되잖아? 그게 좀 어렵고. 또 절대연령 안 어려웠죠. 반감기 이용해서 나이 구하는 거. 안 어렵지. 그런데 수능에서는 몇 가지 과정 거치면서 계산하게끔 만들어.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게 해서 좀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 그 지질에는 그 두 개밖에 없어. 그리고 천문 가게 되면 앞에 또 해양이나 또는 대기 기후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만들면 엘니뇨가 있어. 자료 해석하는 좀 어렵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천문의 추출을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앞에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어렵지? 뭐가? 그나마 우린 좀 쉽게 여러분들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별의 물리량. 이걸 좀 꼬거든. 계산 과정을. 그리고 이 도플 효과. 이것도 좀 어렵고 저 뒤에 가면 허블의 법칙. 허블의 법칙도 요 계산해야 되거든. 이것도 좀 공간적으로 생각하면서 계산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 자, 그 정도입니다. 자, 넘어갈게. 자, 그러면 청색 편의와 적색 편의. 자, 이건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볼 거야. 할 겁니다. 자, 청색 편의와 적색 편의가 있는데 어쨌거나 청색은 짧은 쪽, 적색은 긴 쪽. 이 말이지? 그래서 짧아진다, 길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가시광선의 범위가 얼마였죠? 뭐 물론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웠던 건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 좀 더 작은 단위가 나노미터 있잖아, 맞지? 1000분의 1의 단위. 그래서 400에서 700 나노미터 그랬지? 뒤에 가면 이 허블의 법칙, 자, 참고로 도플 효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건 주로 나노미터가 나옵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500이 510이 되었다. 이런 것들. 이 정도입니다. 됐나? 자, 넘어갈게. 자, 그러면 별. 자, 별 있고 행성이 있을 겁니다. 자, 별과 행성이 있는데 참고로 우리 태양계 같은 경우에 자, 태양이 있고 우리 지구가 있으면 태양계를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잖아. 맞지? 맞나? 근데 실제로는 일방적으로 태양이 있고 지구란 놈이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같이 도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란 놈이 질량이 없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둘은 시소라 생각하시면 돼. 둘은 시소라 생각하시면 돼. 아주 월등히 질량 큰 놈이 있고 질량 작은 놈이 있지만 어쨌거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받침대 위치가 있겠지. 그 받침대 위치가 우리가 공통 질량 중심이라고 합니다. 이 중심에 대해서 같이 돌고 있는 거야, 실제로는. 됩니까? 그러면 모든 행성계도 다 마찬가지야. 별과 행성이 있다면 그들의 공통 질량 중심이 있고 이걸 중심으로 같이 돌고 있는 상황이야. 맞지? 누가 더 큰 원을 그리죠? 행성이 월등히 큰 원을 그리고 있겠지. 맞지?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볼게. 자, 참고로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중에서도 여러분 그냥 시소라 생각하시면 돼. 균형 맞춘 시소라고. 자, 그러면 별과 자, 행성이 있을 때 이들 자, 균형 맞출 수 있는 시소에서 균형 맞출 수 있는 받침대 위치가 나오겠지. 이게 바로 공통 질량 중심이라고 합니다. 자, 모두 다 원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현재 공통 질량 중심 여기 이 중심으로 별도 회전하고 행성도 실제로 회전한다는 거지. 됐나? 자, 실제로 이들. 자, 그렇다면 자, 지구에서 이들이 돌고 있는 모습을 볼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지구에 있는데 자, 여러분들 앞에 별과 행성이 같이 막 돌고 있을 거야. 이 모습을 본다는 거지. 맞지? 자, 그런데 이들이 도는 과정에서 여러분한테 접근, 후퇴합니까? 접근, 후퇴. 접근, 후퇴합니까? 다시. 여러분들 앞에서 돌 거야. 돌 거야. 돌겠지? 그럼 여러분한테 접근, 후퇴 합니까? 해, 안 해?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맞지?
돌면서, 아니, 돌면서 돌고 있을 때 접근, 후퇴하잖아. 맞지?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런데 접근, 후퇴를 할 건데 누가 관측하기 쉬워? 별입니까? 행성입니까? 가시광선을 내는 또 많은 빛을 내는 별이 관측하기 쉽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도플 효과는 행성이 아니라 별입니다. 별. 행성이 아니라 별이야. 됐나? 별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자, 갈게. 다시. 자, 이들이 회전, 자, 이렇게 서로 돌 겁니다. 지구에서 봤을 때 이들이 막 돌고 있을 거야. 됐나? 자, 그러면 별과 자, 행성이 돌 건데 자, 별이 멀어지고 다시 접근하고 이렇게 될 거잖아. 맞지? 그러면서 별의 운동에 의해서 멀어질 때는 적색편이, 접근할 때는 청색편이 파장 변화가 생긴다는 거지. 됩니까? 자, 이렇게 멀어지고 별이 가까워지고 지구에 관측자가 있을 거니까. 우린 지구에서 볼 거니까. 됐지? 자, 그래서 이거 후퇴, 접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해되죠? 되지? 자, 넘어갈게. 자, 마찬가지. 뭐 그림은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한데 참고로 작은 원을 그리는 게 공통 질량 중심이 돼서 작은 원을 그리는 게 질량이 큰 별. 더 바깥에서 더 큰 원을 그리는 게 행성 될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별. 별을 봤을 때 이놈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참고로 이들 여러분 봤을 때 왼쪽에 있을 때 접근할 것이고. 맞지? 무슨 편이? 청색 편이. 그렇지만 오른쪽 갈 때는 멀어지게 되겠죠? 맞지? 이때는 후퇴할 거니까 적색 편의가 나타나겠지. 그러면 이런 편의 변화 과정 가지고 이놈이 회전하고 있구나, 적금이 후퇴를 하고 있구나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참고로 봐봐. 별을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되면 이들이 막 회전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움직임이 보입니까? 움직임 보여? 엄청나게 멀리 있잖아. 예를 들어서 10km 밖에서 얘가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 여러분 인식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 맞지? 그런데 이런 파장 변화는 우리 그냥 빛만 관측하면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 이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됩니까? 자, 넘어갈게. 자, 이제 갑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참고로 시선 속도를 측정합니다. 시선, 내가 바라보는 시선, 내가 보고 있는 방향의 이 선을 말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방향에 대해서 접근 및 후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접근하는 속도가 얼마 돼? 또는 현존 및 후퇴하는 속도가 얼마 돼? 이걸 측정한 거야. 됐나? 여러분들 봐봐. 이렇게 쭉 돌고 있을 때, 자, 별이 돌 거야. 됐지? 자, 돌 거야. 별이 돌 거야. 여러분 앞에서 돌 거야. 그러면 접근 및 후퇴를 하겠지. 근데 이때 접근하고 후퇴할 거잖아, 맞지? 근데 이 경우는 여기는 여러분 그대로 그냥 지나만 가겠지. 맞나? 이때는 접근 후퇴를 잘 해 못해? 잘 못하는 거지. 아니,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이렇게 움직이면 여러분 앞을 좌우로 움직이면 파장 변화가 속도 변화가 잘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지지. 근데 멀어지고 접근하고 이때는 양쪽 끝 이쪽은 잘 나타나겠지.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한번 볼게. 자, 참고로 일반적으로 운동을 할 때 우리를 기점으로 해서 물체들이 뭐 이동하는 거 이런 거 표현을 많이 하잖아, 맞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멀어지는 걸 플러스로 잡습니다. 그리고 접근하는 걸 현재 보면 마이너스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성이지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후퇴 그리고 마이너스 접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 방향 나와 있는데 지구에서 이 별이 회전하고 있을 때 접근 및 후퇴를 할 건데 그때 시선 속도를 그래프화 나타내는 게 이거야. 가볼게.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움직였어.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였어. 맞지? 그럼 여러분 봤을 때 접근이야, 후퇴야? 접근이지. 여러분들 가까워졌잖아. 내가 그냥 그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그대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빗셈이 가더라도 여러분 접근 맞잖아. 맞지? 그리고 또 좌우의 방향을 본다면 어느 쪽으로 갔지? 오른쪽, 왼쪽. 왼쪽으로 갔지. 왼쪽 가면서 가까워진 거잖아. 맞습니까? 맞나? 자, 그러면 근데 우리는 따지는 것은 좌우의 움직임이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한테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이 속도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봐. 실제로 우리 지구에서 이 A란 별이 움직이는데 얘입니다. A란 별이 A-로 움직였어. A다리로 움직였어. 자, 그러면 지구에서 봤을 때 이놈은 가까워진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멀어졌지. 그리고 지구에서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갔습니까? 왼쪽으로 갔습니까? 오른쪽 갔지? 근데 오른쪽 간 거, 왼쪽 간 거 중요하지 않아. 우리한테 멀어지고 가까워진 이 속도만 중요해. 자, 그러면 여러분 벡터란 말 들어봤습니까? 힘의 합성이나 분리 이런 거. 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참고로 힘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이 힘을 분리시키는 거지. 지난번 우리가 태풍할 때 진행하는 속도를 동서 성분과 그리고 남북 성분 나눠서 막 이런 거 이야기했었는데. 자, 어쨌거나 자,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자, 좌우 성분. 얘는 좌우로 요만큼의 성분이 있다. 그리고 상하는 요만큼의 성분이 있다.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거지.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행정면 자, 수직된 방향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겁니다. 꼭 수직이 아니더라도. 자, 이 합성과 분리라고 하는데. 자, 갑니다. 다시. 자, 그러면 지금 A가 A-로 갔을 때 우리 시선, 지구에서 이 별을 바라보는 이 방향, 이게 시선이잖아, 맞지? 자, 그러면 시선 방향 연장된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바를 이 속도를 우리가 시선 속도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이 시선 속도에 수직되는 방향, 직각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뭐라 하냐면 접선 속도라 그럽니다. 결과적으로 진짜 움직인 건 이 공간 속도인데 두 가지로 두 방향으로 분리시킨 거지. 자, 그렇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 시선 속도만 따진다는 거. 됐나? 자, 그럼 넘어가 볼게.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별이 이렇게 움직이고 행성도 같이 움직일 건데 자, 이렇게 후퇴하고 접근할 건데 한 위치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후퇴와 접근이 있는 상황에서 자, 이 위치에서 움직임을 자, 실제로 별 같은 경우에 원래 움직임은 타원을 그려. 실제로는 완벽한 원이 아니라 타원을 그립니다. 근데 문제를 쉽게 구조화하기 위해서 다 원이라고 제시해 줍니다. 자, 그럼 일단 원이라고 할게. 자, 지금 별이 움직여가지고 이 노란색 위치까지 왔어. 그럼 이 노란색에서의 운동 성분 한번 따져보자는 거지. 자, 그러면 원래 원 운동을 할 때 중심에 대해서 원의 접선 방향으로 움직이지. 맞나? 그러면 이곳에서의 순간 움직임은 이 방향으로 움직일 겁니다. 빨간색으로. 맞지? 자, 그런데 지구에서 바라볼 거야. 자, 그러면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자, 지구 바라봤을 때, 참고로 두 가지 성분을 나눕니다. 요거 우리 시선과 같은 방향.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시선 방향. 맞지? 그러면 아까 이 시선 방향과 수직되는 방향을 뭐라 그랬죠? 시선 방향에 해당되는 걸 시선 속도. 그 수직되는 건 접선 속도라 그랬어. 몰라도 되지만. 됐나? 자, 참고로 이걸 시선 속도라고 하는데 참고로 우리 시선과 나란한 방향. 하나만 더 할게. 자, 우주 공간에서 이 거리는 짧은 거리, 먼 거리. 아주 짧은 거리야. 우주 공간에서는. 참고로 이 별과 우리 지구 사이 거리는 엄청나게 멀리 있습니다. 맞나? 자, 이 말이야. 10km밖에 어떤 물체가 있는데 걔가 한 걸음 갔어. 움직여 보여?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실제로는 요거 자, 지구와 지금 별을 이었을 때 이 선과 이 선, 서로 다르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역시 같은 방향, 같은 시선 방향이 된다. 그 말이야. 됐나? 그러면 지구에서 별을 봤을 때 이 방향이 시선 방향이면 이거 역시 시선 방향이 되는 것이. 아주 먼 거리에서 조금 움직였으니까. 다 같은 방향이 된다. 그 말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지구와 반대편에 있는 이 방향이 바로 시선 속도 성분이 되는 거야. 자, 이건 시선 속도고, 이에 수직되는 건 접선 속도. 근데 접선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됐나? 자, 그럼 하나 더 할게. 여기, 이 위치 왔다. 자, 모두 다 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운동. 자, 그러면 여기서 역시 중심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 접선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그럼 이렇게 움직이겠지. 맞나? 자, 이 같은 경우는 뭐와 일치합니까? 시선 방향 일치하지. 맞지? 내 시선에 벗어나지 않잖아. 그러면 얘는 접선 속도를 가지 안 가지? 안 가지는 거지. 모두 다 온전하게 운동 속도가 시선 속도가 되는 거지. 됩니까? 그러면 원래 운동 속도가 시선 속도와 접선 속도로 나눠 먹었잖아. 근데 나눠 먹지 않고 모두 다 시선 속도가 된 거지? 그러니까 시선 속도가 최대가 되는 거지. 됩니까? 이해되나? 자, 이때가 시선 속도 최대가 됩니다. 자, 반대로 여기까지 왔다. 더 돌아서 여기까지 왔어. 역시 마찬가지 접선 방향으로 움직일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얘 같은 경우는 모든 성분이 뭐가 됩니까? 모두 다 접선 속도가 되는 거지. 맞아. 아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얘가 수직으로 움직였어. 수직으로 움직였어. 그럼 여러분들 적금이 후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적금이 후퇴를 해야 안 해? 그 순간을 말하는 거야. 적금이 후퇴를 해야 안 해? 안 하지. 그러니까 접선 속도, 지금 현재는 접선 속도밖에 없으니까 시선 속도는 제로가 되는 거지. 됐나? 이때
시선 속도가 제로가 되는 거죠. 됩니까? 자, 그리고 이때는 역시 접선 방향 이리 가겠지? 역시 시선 방향과 나란합니다. 물론 이때는 접근을 하는 거지만.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접선 속도 있다 없다? 없다. 모두 다 시선 속도가 되는 거지. 역시 최대값이 되겠지. 근데 이때는 접근이야 후퇴야? 접근하는 거지? 그래서 시선 속도만 존재하고 이때 역시 최대값이 될 것이다. 됐나? 음.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경우는 후퇴하는 경우 플러스로 표시하고 아래에 있는 경우는 접근하는 것 마이너스를 표시한다 그랬습니다. 맞지? 자, 그리고 마지막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이 위치에 온다면 이때 역시 접선 방향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겠지? 접근이 후퇴를 해야 안 해? 안 해. 시선 속도 얼마? 시선 속도 0 되는 거지. 그래서 시선 속도가 0 되는 곳이 수직으로 움직이는 이 두 곳. 그리고 한 곳은 후퇴 속도 최대. 한 곳은 접근 속도 최대 나오는 거지. 됐나? 볼게 다시.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래프로. 앞에 아까 제일 처음에 시선 속도 관련해서 설명할 때 이런 그래프가 있다는 거 좀 설명했잖아, 맞지? 한번 실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위치에서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만드는 건 따지는 건 시선 속도만 따질 거예요. 접선 속도란 말도 안 나와, 아예. 안 나와. 설명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접선 속도라는 말을 썼지만 문제에서 아예 안 나옵니다. 시선 속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위치. 자, 참고로 역시 원운동이라 생각한다면 별이 지금 접선 방향으로 움직일 겁니다. 접선 방향으로. 움직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시선 속도 성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없지? 그럼 얼마야? 0 되겠지. 그래서 현재 이 위치를 T1, 자, 제로 지점이라 한다면 이 값은 0이 된다. 그 말입니다. 됐나? 자, 처음에 0. 됐지? 자, 그 다음 얘가 움직여서 이제 여기까지 왔다 칠게. 여기 왔다 칠게. 자, 역시 이곳에서도 역시 접선 방향 움직일 거니까 T1에서 접선 방향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운동 방향이 시선 방향과 일치하지. 그래서 운동 속도가 모두 다 시선 속도가 되는 거였지. 그래서 시선 속도 값이 어떻다? 가장 크다. 맞지? 그리고 여기는 후퇴야 접근이야? 후퇴.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플러스 값 중에 가장 크다 그 말이지. 그러면 T1이란 시간대 가장 큰 값을 가진다 그 말이 되는 거지. 플러스에서 가장 큰 값. 맞나?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자, 얘가 지금 더 움직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여기는 움직임. 자, 움직임이 역시 접선 방향. 시선 속도 성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얼마? 0 되는 거지. 맞나? 그러면 T1에서 최고였다가 T2로 가면 다시 0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값은 순차적으로 그 값이 계속 T2에서는 쭉 줄어가지고 0이 되겠지. 쭉 줄어든다 그 말이 되는 거야. 됐나? 자, 다시 이제 자 T2를 지나면 이제 뭐 합니까? 후퇴야 접근이야. 접근하는 거지. 그리고 이 T3 지점 여기 왔을 때가 가장 접근할 속도가 빠르지. 왜냐하면 여기서 운동 속도가 시선 속도밖에 없으니까. 맞지? 그럼 이때는 현존면 최대값이 될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값이니까 방향은 마이너스니까 아래쪽에 있겠지. 최대값. 맞지? 그럼 내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됐나요? 다시 더 움직여서 이제 원래 위치. 자, 원래 위치 0. 그리고 또는 T4까지 왔어. 다시 이때는 뭐야? 시선 속도가 얼마? 0 되는 거지? 그럼 다시 0이 돼야지. 다시 0으로 오게 되는 거지. 자, 어쨌거나 이 부분은 접근이야 후퇴야? 지금 T2에서 T4까지 접근이야 후퇴야? 접근이죠. 접근인데 딱 한가운데 T3에서 최대값 가지는 거지. 접근이니까 밑에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고 어쨌거나 절대값이 가장 큰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는 거지. 됩니까? 자, 이제 한 바퀴 돌았으니까 그 뒤는 어떻게 될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래프는 계속 이어지게 되겠죠. 됐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지? 자, 이해를 좀 하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친구도 표정이 상당히 안 좋은데. 자, 갑니다. 하나만 더. 자, 우리가 별빛을 볼 거야. 자, 별빛. 자, 우리 예를 들어서 태양 같은 경우에 자외선도 나오고 적외선도 나오고 가시광선도 나올 거잖아. 근데 빛을 봤는데 자, 노란색 관측했단 말이야. 근데 이 노란색이 별빛 봤는데 노란색이 자, 얘가 파장이 짧아져서 노란색이 된 건지 또는 빨간색이 파장이 길어져서 현재 노란색이 된 건지 모르잖아. 맞지? 별빛을 내고 있는데 노란색 계속 노란색이네.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지. 별이 움직였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지. 됩니까? 그래서 뭘 이용하냐면 실제로
중간에 모든 빛이 다 나와 있는 이 연속 스펙트럼 사용하는 게 아니야. 바로 흡수선이 있는 이 선 스펙트럼을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광형마다 별마다 특정한 분광형을 가지고 있고 특정한 위치에 이 흡수선 위치를 다 알고 있잖아. 맞나? 그러면 원래 이 흡수선들의 위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 그 별이 만약 접근하면 파장 어떻게 되죠? 짧아지겠지. 그러면 이 흡수선들도 함께 다 짧아진 쪽으로 가는 거예요. 됐나? 만약에 별이 멀어지면 참고로 그놈이 내고 있는 자 모든 빛이 다 파장이 길어지겠죠? 그러면 이 흡수선 역시 다 길어지게 되는 거지. 됩니까? 그걸 보고 아 이놈이 접근한다 후퇴한다 판단하는 거야. 그리고 얼마나 파장이 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자 예를 들어 이겁니다. 자 1번 한번 볼게. 1번. 자 지금 오른쪽에 흡수선들이 나와 있는데 흡수 스펙트럼인데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에 있는 얘. 자 얘를 기준 삼아 볼게. 얘를 기준 삼아 볼게. 됐나? 자 1번 먼저 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 지금 오른쪽에 지구가 있습니다. 관측자가. 됐지? 자 그러면 이 별 같은 경우에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1번 위치에 있을 때는 위쪽으로 하는 거지. 어쨌거나 지구에서 봤을 때는 시선 방향에 대해서 수직 방향이죠. 그러면 시선 속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파장 변화 있다 없다? 없다. 파장 변화 없기 때문에 그 위치 그대로 있는 거야. 원래 위치 그대로. 흡수된 위치가. 이 초록색의 위치 그대로 있는 거지. 됩니까? 자 그런데 3번도 한번 볼게. 3번도. 자 3번도 보게 되면 3번 봐봐. 3번도 보게 되면 역시 3번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죠. 아래쪽 움직이지. 그러면 3번 역시 파장 변화 있다 없다? 없겠지? 그래서 3번 역시 원래 초록색 위치 그대로 흡수전이 있는 거지. 됩니까? 됐죠? 자 그런데 2번 한번 봅시다. 2번. 2번은 뭐 하고 있죠? 지구에 멀어지고 있지. 이 별의 위치는 회전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잖아. 맞지? 멀어지면 파장 어떻게 되죠? 길어지겠죠. 그러면 흡수선의 위치 역시 현재 파장 긴 쪽으로 이동하겠지. 그래서 이 파장 봐봐. 2번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파장들 원래 초록색 위치보다 좀 더 오른쪽으로 이동했지. 맞지? 파장이 전체 다 길어지니까 흡수선의 위치도 역시 긴 쪽으로 이동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됐나? 자, 4번은 뭐합니까? 4번은 접근하고 있지. 접근은 파장 어떻게 될까? 짧아지겠지. 그러면 흡수선의 위치 역시 짧은 쪽으로 다 이동하겠지. 그래서 원래 이 초록색의 위치에서 참고로 좀 더 왼쪽 짧은 쪽으로 이동돼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됩니까? 이건 원리야. 원리야 그냥. 이 흡수선 가지고 우리가 판단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문제에서는 이 흡수선의 위치를 원래 위치에서 막 바꿔줍니다. 그럼 파장 변은 얼마큼 변했네? 판단할 수 있는 거지. 됐나?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별거 없어. 내용은 별거 없는데 정리 한번 할게. 자, 별과 행성이 공통 질량 중심이 돼서 공전하게 되면 참고로 별빛의 파장배가 생기는 거잖아, 맞지? 별이 운동하면서 관측자 지구한테 적금이 후퇴를 할 거니까 파장배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 파장 변화에 영향 주는 건 이런 겁니다. 자, 아까 파장 변화에 영향 주는 게 뭐였지? 운동이었잖아?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뭐였지? 뭐에 비례하는 겁니까? 파장 변화량은? 식에서 봤지만 운동, 운동, 속도에. 맞지? 정지되어 있으면 파장 변화 안 생겨. 움직여서 파장 변화 생겨. 그러면 운동 속도가 클수록 파장 변화는 큰 거지. 아까 식으로 제시했잖아. C분의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이 델타 람다는 V에 비례한다. 됩니까? 자, 그래서 요겁니다. 두 가지. 이건 기억하셔야 돼. 요거 정말 잘 물어. 결과적으로 파장 변화를 많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행성의 질량이 클 때, 그리고 별의 공전 궤도가 작아질 때. 똑같은 조건이라면 행성 질량이 클 때, 똑같은 조건이라면 별의 공전 궤도 반경이 작을 때, 더 별의 공전 속도가 빠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나머지 조건 똑같은 거야. 만약 별의 공전 궤도 반경이 줄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참고로 둘이 앉아 있는데 덩치 큰 애하고 덩치 작은 애가 있어. 이 중간이 받침대야. 시소가 있어. 됐지? 그런데 이 덩치 큰 애가 좀 더 안쪽으로 들어왔어. 균형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위로 올라가 버리겠죠? 그럼 균형 맞추려면 작은 애도 어떻게 되지? 더 들어와야 되겠지? 맞나? 그러면 이 말은 공전궤도, 별의 공전궤도 반경을 줄인다 말은 별의 공전궤도 반경을 줄인다 말은 안쪽으로 들어온다 말은 행성의 공전궤도 반경도 줄여줘야 균형이 맞는 거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별의 공전궤도 반경이 줄었다. 이 말은 행성의 공전궤도 반경이 준 것 같은 말입니다.
두 가지. 주로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성의 질량이 커지거나 별과 행성의 공전 궤도 반경이 줄거나. 자, 이렇게 되면 별의 공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별의 공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여러분들 별의 공전 속도가 빨라지는 말은 시선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 맞지? 그래서 공전 속도가 빨라진다 말은 별의 결과적으로 시선 속도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궤도면의 현재 방향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공전 속도가 커지게 되면 당연히 시선 속도 변화도 속도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속도 때문에 뭐가 생겼죠? 움직여서 파장 변화가 생겼지? 그래서 파장 변화는 아까 속도에 비례한다 그랬지. 결과적으로 파장 변화량도 많아지게 되는 거지. 참고로 파장 변화량이란 말을 쓰기도 하지만 자, 파장 변하는 걸 편이란 말을 썼잖아? 그래서 편이란 말도 쓰기도 합니다. 이런 용어들이 나와. 파장 변화량, 편이랑 같은 말입니다. 파장 변화량, 편이랑 같은 말. 자, 그냥 이 내용을 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 참고로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별의 공조수가 커진다. 자, 이거야. 자, 봐봐. 참고로 별의 움직임이 클수록 별의 움직임이 많이 휘청거릴수록 우리한테 관측이 잘 될 거잖아? 맞지?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볼펜을 잡고 돌릴 거야. 근데 내가 절대적으로 질량이 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이놈 잡고 그냥 쉽게 돌릴 수가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가방에다가 책을 가득 넣었어. 가득 넣고 내가 쉽게 돌릴 수가 있을까? 아니겠지? 이놈 돌리려면 내 몸이 막 휘청거리겠지. 마찬가지로 행성의 질량이 커지면 이놈의 질량이 커지면 별 역시 많이 휘청거린다 그 말이야. 움직임이 커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 속도 클 것이고 파장면이 잘 생기겠지. 그러니까 행성, 가방 됩니까? 그럼 별이 많이 휘청거린다. 잘 관측될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피겨 스케이팅. 피겨 스케이팅 할 때 참고로 팔 모으면 더 회전 속도가 빨라집니까? 느려집니까? 빨라지지. 마찬가지. 공전궤도 반경. 팔을 모으면 빠르게 돈다. 속도가 빠르다 그 말이야. 됐나? 그 내용입니다. 자, 내용은 자, 그래서 자, 돌고 있을 건데 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자, 행성의 질량을 좀 더 높이면 자, 이놈의 덩치가 커진다는 거지. 맞지? 원래 시소에서 받침대 위치 그대로인데 한쪽이 질량이 커졌어. 그럼 균형 안 맞겠지? 그럼 받침대 위치를 어떻게 되죠? 약간 오른쪽 옮겨야지만이 균형이 맞아지게 되겠지. 자, 그러면 별은 결과적으로 더 큰 원을 그리면서 움직인다는 거지. 됐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봐봐. 내가 별이고 이게 행성이야. 내가 별이고 이게 행성이야. 내가 월등히 질량이 크다 보니까 나는 안정적으로 가만히 있으면서 이들을 쉽게 돌릴 수가 있는 거지. 됩니까? 그런데 행성의 질량이 커지면 자, 질량이 커지면 자, 가방에 내가 책을 가득 넣었어. 그럼 이놈을 내가 돌리기 위해서는 가만 서가지고 돌리긴 어렵지. 몸이 막 휘청거리겠지. 그럼 몸을 좀 뒤로 빼면서 돌릴 거잖아? 맞나? 그러면 역시 내 몸도 역시 어떤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겠지. 훨씬 더 크게 움직이게 되겠지. 그럼 어쩌거나 별이 많이 움직인단 말이잖아. 많이 휘청거린단 말이잖아. 별의 움직임 커지면 속도 커진단 말이니까 파장면은 클 수밖에 없다는 거지. 됩니까? 자, 그리고 자, 또 다른 조건이 뭐 있죠? 공전궤도 반경이 줄어드는 거. 자, 피겨 스케이팅. 피겨 스케이팅 마찬가지. 자, 돌고 있다가 팔을 모으면 어떻게 되죠? 빨리 돌아, 천천히 돌아? 더 빨리 돌게 되는 거지. 속도가 높아진 거잖아. 됩니까? 이 둘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팔 모으면 빨라진다는 것. 그래서 공전궤도 반경이 줄어들게 되면 속도가 빠르다는 것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돌고 있던 애가 만약에 팔을 모아서 공전궤도 반경이 줄어들게 되면 더 빠르게 돌 수 있다 그 말이야. 됐나?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행성의 공전궤도면이 관측 시선 방향과 수직이면 안 돼. 자, 무슨 말이냐면 내용 정리되어 있잖아, 맞지? 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한테 지금 별과 행성이 같이 막 돌 거잖아, 맞지? 근데 이들이 돌고 있는 면, 이게 공전궤도면이야. 근데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이 시선이잖아, 맞지? 이 방에 대해서 수직이다. 그럼 얘는 이렇게 돈다는 거지. 이 면이 여러분 시선의 수직. 됩니까? 그러면 이들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러면 접근이 후퇴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지. 여러분 앞에서 원만 그리고 있지 접근의 후퇴를 안 하는 거잖아. 근데 약간만 길어져도 접근의 후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여러분 시선과 동일한 면상이 있다면 가장 접근 후퇴가 잘 나타나겠지. 됩니까? 요런 거. 자, 그리고 자, 이건 그 말을 쓰고 있는 거고 참고로 둘이 회전 방향이 어땠지 지금? 둘이 돌고 있는 방향이?
이거 시계 반시계야? 자, 이 방향. 시계 반시계. 시계 방향 똑같지? 이놈도 시계 방향, 별도 시계 방향, 행성도 시계 방향. 맞습니까? 맞나요? 둘은 공전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움직임은 반대야. 뭐냐면 별이 접근하면 행성 어떻게 되죠? 별이 접근하면 행성은 멀어지지. 다시 행성 접근하면 별은 멀어지지. 맞습니까? 순간순간 움직임의 방향은 반대라는 거지. 됐나? 그 내용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밑에 다 정리가 좀 건데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답은 2번인데 가는 별과 행성 공전 궤도 나타나 있고 나는 별빛 도플 효과 나와 있고 자, 시선 속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시선 속도는 만약 접근하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라고 그랬지. 그래서 앞에 있는 게 밑에 있는 게 접근. 현재 이게 청색 편이 그랬습니다. 파장이 짧아지는 걸 말하는 거지. 근데 반대로 시선 속도가 플러스란 말은 후퇴를 하는 거고 후퇴는 적색 편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지? 파장이 길어지는 것. 자, 먼저 기억 볼게. 기억. 자, 별빛의 파장 변화는 별의 거리에 비례한다. 맞습니까? 아니지. 별의 거리가 멀든 가까이 있든 참고로 별이 가만히 있다면 거리 변화가 없다면 파장 변화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는 거잖아. 만약에 가까워져야 움직여야 되는 거였잖아. 그래서 그 식을 보게 되면 이렇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 식을 계산한 것까지는 안 나오지만 지금 개념 이해를 위해서 제시한 것이 계산하는 과정이 아니야. 근데 나중에 이 식은 꼭 아셔야 됩니다. 디허블의 법칙에서 계산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식은 원래 뭐냐면 광속분의 움직이는 속도는 원래 파장분의 델타랍니다. 파장 변화량이라 그랬어. 맞지? 자, 그러면 원래 파장이나 광속 그냥 주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파장 변화가 생긴 것은 움직여서. 맞지? 만약 운동 속도가 0이라면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잖아. 맞지? 그럼 파장 변화 안 생기는 거지. 됩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파장 변화는 V에 비례하는 거지. 광속과 원래 파장은 고정돼 있을 거니까. 됩니까? 그래서 거리가 아니라 현재 움직이는 속도 V에 비례하는 거다. 됐지? 자, 니은 가겠습니다. 자, 나에서 시선 속도가 0일 때 지구에서 관측한 별과 행성 각 거리는 최대가 된다. 자, 뭐랬냐면 시선 속도가 0이다. 이 무슨 말이지? 시선 속도 0이란 말은? 직각이다. 그렇지. 참고로 이게 순간순간의 움직임이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시선방에 대해서 만약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면 나한테 접근의 후퇴를 안 한단 말이지. 이건 순간이야. 그 순간이야. 그래서 지금 지금 별 혹시 행성을 보게 되면 둘 다 시계야 반시계야? 시계 방향 돌고 있죠? 이거 시계 돌아가는 방향이잖아. 자, 둘 다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자, 사이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별이 여기 있다. 별이 이 하늘색 위치에 있을 때 참고로 행성 같은 경우는 어디 있습니까? 반대편에 있죠? 다시 갈게. 자, 지금 여기 별이 있을 때 지금 지구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참고로 반시계로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자, 이 하늘색 위치에 있을 때 이놈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겠지. 바로 내 시선 방향에 수직이 되는 거지. 됩니까? 바로 이 경우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별의 궤도를 공통질량 중심, 이 반대편에 행성이 와 있는 거지. 됐지? 자, 이 경우도 지금 자, 이때 이 별은 시선 속도가 0입니다. 맞지? 근데 이 경우도 있지만 자, 이 경우도 있죠. 하늘, 자, 파란색. 역시 원에 대해서 접선 방향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일 거잖아, 맞지? 역시 지구에서 봤을 때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지. 이때 도용되는 행성 위치는 여기가 되겠지. 맞나? 자, 그렇다면 이 두 경우가 가능할 건데, 근데 이 두 경우는 자, 지금 하늘색과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과 노란색. 다 지금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이 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거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두 개를 봤을 때 같이 겹쳐 보이겠지. 그럼 사이각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됐나? 자, 근데 사이각이 최대가 되려면 양쪽으로 많이 벌어져야 되는 거지. 그 말은 예를 들어서 행성이 자, 별이 여기 와 있을 때 초록색 위치에 맞지? 그러면 이 공통질량 중심에 대해서 행성 여기 와 있는 거죠? 이때 사이각이 가장 큰 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근데 이때 초록색은 우리한테 멀어지는 거지? 또는 가까워질 때도 가능하겠지. 이때와 이때. 됐나? 어쨌거나 이거 답은 아니라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디귿 갈게. 디귿 쉽지? 행성의 공전 중인데 참고로 행성과 별 볼게. 자, 지금 행성이 하나밖에 없잖아, 맞지? 하나밖에 없지. 그러면 이들은 같은 주기로 돌게 되는 거지. 공통 질량 주기돼서 별과 행성이 같은 주기로 움직이게 되는 거지. 맞지? 바로 이거는 별의 주기와 행성 공전 주기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결국적으로 별이 한 바퀴 돌 때마다 한 번 현재 회전할 때마다 이런 접근, 후퇴 반복될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기간을 보게 되면 0에서 1에서 현재 4에서 5가 되겠지. 맞지? 그 말은 거의 4일 정도 될 거잖아. 이게 바로 별의 주기. 근데 별의 주기와 행성 공전 주기는 같다. 그러니까 행성 공전 주기도 약 4일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자, 뒤에 거. 자, 4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번. 자, 1번. 자, 4번 한번 볼게. 자, 어떤 외계 행성에 의한 중심별 시선 속도 변화. 자, 시선 속도 변화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자, 0이 있고 마이너스라면 접근, 플러스라면 후퇴가 되는 거잖아. 맞지? 자, 문제 가볼게. 자, 시선 속도가 플러스일 때 행성은 지구 방향으로 움직인다. 참고로, 이 시선 속도 변화는 행성 겁니까? 별 겁니까? 별이죠? 시선 속도는 이건 별입니다. 별. 맞지? 현재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바로 가시광선을 내고 있는 별이 되겠지? 자, 그러면 시선 속 문제에서도 지금 중심 별에다 나와 있잖아. 맞지? 그러면 플러스란 말은 후퇴야, 접근이야? 후퇴죠. 맞지? 그러면 별이 후퇴하고 있다 그 말이지. 그런데 원래 별과 행성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지. 맞지? 근데 순간순간 움직이면 어때? 순간순간 움직이면 서로 반대라는 거지. 만약 별, 행성, 별이 만약에 접근하면 행성 뭐 해주는 거지? 다시 별이 멀어지면 행성 접근하는 거지. 맞지? 근데 문제에서 플러스란 말은 별이 후퇴하는 건데 문제 물어보는 건데 행성을 물어봤어. 맞지? 그러면 별이 멀어지면 행성은 뭐 한다? 접근한다. 근데 행성은 지구 방향으로 움직인다. 지구 방향 움직이는 거 맞네. 접근한다 이 말이잖아. 맞지? 맞는 말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자, 별과 행성은 순간순간 움직이면 서로 반대라는 것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순간순간의 움직임은 반대. 됐지? 자, 그래서 지구가 아래쪽에 있을 때 별이 멀어지면 행성은 가까워질 것이다. 지구 쪽으로. 됐지? 자, 니은 가볼게. 자, 시간이 5일일 때 행성이 중심별을 가린다. 자, 행성이 중심별을 가린단 말은 누구한테 가린단 말이야? 누가 봤을 때? 지구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맞지? 그러면 여러분들 지구에 있을 때 바로 행성이 앞에 있고 별이 뒤에 있어야만이 행성이 별을 가리겠지. 이런 배치 관계냐 묻고 있는 거잖아. 맞나? 자, 그러면 5일 볼게. 5일을 보게 되면 5일은 자, 참고로 자, 여러분들 요거 0에서 위에 있으면 후퇴고 아래 있으면 접근이잖아. 맞지? 그리고 다시 후퇴될 겁니다. 그러면 5일을 보게 되면 5일일 때는 뭐에서 뭐로 바뀌는 거야? 접근해서 후퇴로. 누구? 별이. 맞지? 그러면 별이 지구에 접근했다가 후퇴로 바뀌는 시점이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위치를 보게 되면 자, 지금 별은 시계 방향으로 돌 겁니다. 지구는 아래쪽에 있어. 그러면 이놈이 자, 오른쪽에 있을 때는 접근하겠지만 왼쪽에 있으면 후퇴하는 거죠? 맞지?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접근해서 후퇴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별의 위치는 여기에 되는 거지. 됩니까? 접근해서 후퇴로. 맞나? 그러면 이때 행성 위치는 공통질량 중심돼서 행성은 반대편에 있는 거지. 맞나? 그러면 지구에서 봤을 때 지구를 바라보면 누가 앞에 있습니까? 별이 앞에 있는 거죠. 안 맞잖아. 됩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됐지? 참고로 결과적으로 이 내용들이 되려면 행성은 여기 있고 별은 여기서 되겠지. 됩니까? 이건 아니잖아. 맞지? 문제에서. 자, 디귿. 외계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 수직이다. 자, 이 말이지. 자, 이들이 돌고 있는 공전 궤도면, 이 면이 여러분 바라보는 이 시선의 수직이다. 이렇게 서 있다 이 말이지. 그럼 이렇게 돈다 이 말이죠? 맞나? 그러면 접근의 후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지. 여러분 앞에서 그냥 원을 그리고 있지 접근의 후퇴를 안 하는 거잖아. 맞지? 이놈이 만약 조금만 기울어 있어도 접근, 후퇴하는 거지. 근데 수직이면 안 한다. 수직이면 도플 효과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안 되겠지. 근데 위에는 나타났잖아. 맞지? 안 맞다는 거지. 답은 1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별의 식현상. 자, 우리가 일식, 월식 할 때, 자, 일식이란 말은 누가 가려지는 거야? 누가 가려지는 거죠? 일식은 태양이 가려지는 거지. 월식은 달이 가려지는 거고. 그러면 문제에서 별의 식현상이라고 했다면 가려지는 대상이 바로 별이다 그 말이잖아. 그럼 누구에서 가려질까? 누구에 의해서? 별의 식현상은 누구에 의해서? 행성에 의해서. 자, 봐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별과 행성이 있다면 같이 돌 거잖아, 맞지? 돌 건데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데 별 앞에 행성 지나갈 때 이 행성이 별의 일부를 가리겠지. 그럼 별의 밝기가 어두워지겠죠?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바퀴 돌 때마다 어두워지고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그 말은
별의 밝기 측정하면 아 이런 현상 발생하면 아 저 별은 행성을 가지고 있구나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됐나? 우리는 지금 찾는 게 뭐냐면 모든 방법 다 행성을 가지고 있는 별을 찾는 겁니다. 맞지? 자, 별의 식현상. 자, 그럼 그림을 보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행성이 앞을 지나갈 때 별의 일부를 가리겠지? 그럼 별의 밝기가 변할 겁니다. 그 내용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별의 행성이 별 주위를 공전할 때 행성에 의해서 별의 일부가 가려지면서 밝기가 변하는 것. 이게 별의 식현상이다. 자, 참고로 이들은 공전 궤도면이 관측 시선 방향에 나란할 때 발생을 합니다. 이런 조건을 많이 줍니다. 자,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이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관측 시선 방향에 나란하다 또는 수직이다. 아까 반대잖아, 맞지? 이런 내용이 정말 잘 나와. 참고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나란할 때 그때는 반드시 가릴 수밖에 없는 거지. 맞나? 근데 실제로는 약간만 비스듬해도 실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약간 비스듬해도 일어날 수 있어. 그런데 이 정도를 실제로 그 길어진 놈 얼마고 그리고 현재면 별이나 또는 행성의 지름이 얼마고 이거 계산이 다 돼야 되거든.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내. 물론 약간 응용해서 내는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거의 대부분 다 현재 관측자 시선 방향과 현재 공전 궤도면이 나란하다라는 조건을 줍니다. 그 말은 100% 식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그림을 보면 자, 문제 그림 한번 볼게. 자, 참고로 궤도를 보면 자, 궤도가 여러분 시선 방향과 나란해. 이렇게 면이 있을 거야. 면이 있을 거야. 그럼 면을 옆에서 보면 뭐로 보이죠? 면을 옆에서 보면 선으로 보이겠지? 지금 이 파란색이 이들의 공전 궤도 면이야. 선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선과 나란할 때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가릴 수가 있단 말이지. 무조건 100% 이건 식현상 발생하겠지. 그런데 약간 기울어졌습니다. 원래 공전궤도는 원, 실제는 타원이지만 원. 자, 플러프가 있어. 약간만 기울이면 이렇게 타원 보일 거잖아, 맞지? 약간 기울어진 상태야. 자, 이 경우도 역시 식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약간 기울어져도. 됩니까? 가려지잖아, 맞지? 그런데 많이 가려지게 되면 자, 식현상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난다는 거지. 극단적으로 만약 공전 궤도면이 수직이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겠죠. 그냥 그 주변을 맴돌기만 하지 현재 행성이 별을 가리는 일은 없다는 거지. 됩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약간 비슷한 경우를 제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로 대학생들 되면 이렇게 계산해. 다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 맞지? 그래서 조건을 나란한 경우로 제시해 줍니다. 어쨌거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넘어갈게. 자, 그러면 문제 나오는 게 결과적으로 문제화시키는 것은 이들의 밝기를 그래프화시켜서 제시해 줍니다. 참고로 자, 별의 밝기가 세로축이고 가로축이 시간이 될 건데 자, 지금 행성이 별을 가렸어 안 가렸어? 아직 안 가렸지. 온전하게 지금 별의 밝기가 그대로 나타난 게 요 값입니다. 그러면 지금 쭉 지나가다가 아직 안 가렸을 때는 별의 밝기 그대로잖아, 맞지? 이제는 앞에 이제 행성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행성이 앞을 지나가면서 들어가면서 자, 조금씩 별을 가리겠지? 그럼 별의 밝기가 어두워지겠지.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머리부터 들어가면서 순차적으로 밝기가 어두워지는 것. 별의 밝기가 쭉 떨어지게 됩니다. 됐지? 다 들어갈 때까지. 자, 이제 여기서는 다 들어갔죠? 그러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는 가리는 면적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지금 행성의 단면적만큼 똑같이 가리고 있는 거잖아, 맞지? 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동안은 현재 보면 똑같은 면적을 가릴 거기 때문에 밝기가 똑같이 유지가 되겠지. 됐지? 이제 다시 나옵니다. 나오면 가리는 면적이 줄어들겠지, 점차? 그럼 밝기가 어떻게 되죠? 밝아지겠죠. 그래서 나오는 과정에서 다시 밝기가 증가된다. 그 말이에요. 별거 없지? 별거 없습니다.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로 가는 동안은 안 가릴 거니까 쭉 유지가 되는 거고. 됐나? 자, 그러면 자, 이 시점 볼게. 자, 이때 머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참고로 앞부분이 들어가면서 밝기가 어두워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 들어갔을 때가 바로 꼬리까지 들어갔을 때가 이제 밝기 감소하는 구간이 다 끝난 거잖아, 맞지? 감소되고 있는 이 변화되는 구간이 끝난 거지? 바로 이게 바로 행성의 지름만큼 변화가 되겠지. 됐나? 자, 그럼 하나 더 할게. 자, 참고로 이게 바로 별의 온전한 별의 밝기고 자, 그리고 아까 머리 들어가서 꼬리까지 들어가는 것. 자, 이 시간 자체가 행성의 지름만큼 통과하는 시간이 되겠지. 맞지? 자, 그리고 하나 더.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이 밝기 변화가 요만큼 된 거잖아, 맞지? 자, 이 밝기 변화는 누구에 의한 거야? 행성에 의한 것, 행성이 가린 거잖아, 맞지? 그러면 행성의 크기가 클수록 많이 가리겠죠. 그래서 이것은 행성의 지름에 비례합니다. 잠깐. 쓰지 마. 근데 이걸 이렇게 묻지 않아. 자, 지금 가릴 때 선이 아니라 면적이잖아. 맞지?
행성의 단면적이 되겠지? 행성의 단면적이 어떤 모양이죠? 행성의 단면적은 구형이 되겠지. 맞나? 실제로는 타원이야. 근데 거의 구형이야. 자, 구형이니까 참고로 구형의 단면적은 뭐가 되죠? 원이 될 거잖아? 원의 면적 어떻게 되지? 원의 면적식은 파이 r 제곱. 어쨌거나 면적이니까 제곱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야. 됐나?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반지름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왜냐하면 면적으로 가릴 거니까. 아주 단순한 거지만 정말 잘 묻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크기가 2배가 되면 가려지는 면적 밝기 변화는 몇 배? 크기가 2배가 되면 지름이 2배가 되면 밝기 변화는 몇 배? 제곱이니까 4배가 되겠지. 단순하지만 잘 묻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음. 자, 그러면 하나 더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지금 밝기 변화가 지금 이게 두 개의 그래프에서 똑같잖아, 맞지? 밝기 변화 구간에서 현재 두 정도가 똑같습니다. 이 말은 행성을 한 개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여기 바로 식현상 일어날 시기를 나타내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동일한 놈이 앞에 와서 머리부터 들어가는 시점,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지. 또 한 바퀴 돌아서 그 다음 머리 부분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점, 이걸 나타낸 거지. 그 말은 뭐야? 한 바퀴 돈 시간이 되겠지. 한 바퀴 돈 시간, 이걸 뭐라고 부르죠? 공전 주기라 그러는 거지. 누구의 공전 주기야? 행성의 공전 주기가 되는 거지. 그런데 만약 별이 행성을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이들은 공통 질량 주기에 대해서 같이 도는 거잖아. 그럼 여기 행성의 주기라고 말했지만 만약 이놈이 행성을 한 개만 가진다면 이건 별의 주기가 되는 거지. 됩니까? 자, 어쨌거나 행성의 공전 주기, 자, 또는 만약 행성을 한 개만 가지고 있다면 별의 공전 주기가 됩니다. 자, 이놈은 당연히 자, 걸리는 시간이니까 속도가 빠르면 시간이 짧게 걸리겠지? 당연히 반비례를 하겠지. 자, 이 아래쪽 그래프는 좀 빼버렸는데, 자, 추가적으로 설명 좀 하겠습니다. 아래쪽 그래프 추가적으로 설명할게. 나중에 3학년쯤 되게 되면, 자, 요 두 개 그래프가 밝기 변화 정도가 다른 게 나옵니다. 그 말은 같은 행성, 다른 행성? 다른 행성. 됐나? 그러면 이 두 개 행성, 어떤 두 개 행성을 가진 경우에 각각 행성에 의해서 밝기 변화가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왼쪽을 A라고, 오른쪽을 B라고 한다면, 자, A와 B 중에 누가 더 반지름이 큽니까? A와 B 중에 A가 더 크겠죠? A가 더 크니까 많이 가려서 밝기 변화 정도가, 감소 정도가 크게 되는 거지. 됩니까? 그래서 밝기 감소 정도를 비교하면 A가 더 밝기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A라는 놈이 크니까 많이 가려서 밝기가 많이 감소되었다. 그래서 반지름, 지름을 비교한다면 A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심화 내용들은. 자, 이 그림 가지고 공전 속도도 비교 가능합니다. 누가 공전 속도가 빠를까? A일까 B일까? 참고로 행성, 별에 비해서 행성은 점이죠, 점. 행성에 비해서 현재 별에 비해서 행성들은 거의 점입니다. 참고로 우리 태양 같은 경우 태양과 지구를 비교하면 자, 태양이라는 놈이 지름만 본다면 109배로 커. 자, 1m 9cm와 1cm. 됩니까? 자, 그러면 별에 대해서 행성들은 거의 점이야. 거의 점이 지나가는 거야. 점이 지나가는 동안 밝기 변화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느리면 식현상 일어나는 시간이 어떨까? 느리면 시간이 길겠지. 근데 빠르면 금방 끝나버리겠지. 맞아? 그러면 식현상 일어나는 시간을 본다면 누가 더 짧게 일어났죠? A가. 그럼 A가 더 빠른 거지. 됩니까? 실제로 원래 정확하게 하려면 이걸 해야 됩니다. 원래 이 보라색이 뭐냐면 머리가 들어가서 참고로 자 봐봐. 행성이 있다면 자 볼게. 별이 있고 행성이 있다면 자 행성에 머리가 들어가고 다시 머리가 나오는 시점 이거 나타낸 거야. 머리가 들어갈 때 가려지기 시작하는 거지. 머리가 나올 때 앞부분 나올 때 다시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지. 이걸 나타낸 거야. 그러면 머리를 본다면 머리만 본다면 행성 머리만 본다면 별의 지름만큼 딱 지나간 거지. 들어갈 때 나올 때. 맞습니까? 동일한 별의 지름만큼 이동한 걸 말하는 거지. 되겠나? 왜냐하면 동일한 거리를 누가 더 빠르게 갔는지 느리게 갔는지 판단하는 거잖아. 되나? 근데 이거는 아주 어렵게 물어보고 자세히 물어보는 거고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식현상 전체 시간 자체가 많이 걸렸다면 느린 거고 짧게 걸렸다면 빠른 거고 됩니까? 자,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볼게. 추가로. 자, 공전계도 반경을 따지게 되면 금성과 지구 중에 지구가 더 밖에 있습니다. 누가 더 빠를까? 금성과 지구 중에 공전 속도가. 금성이 빠를까? 지구가 빠를까?
금성이 더 빠릅니다. 궤도는 작지만 더 빠르게 움직여. 움직이는 속도는. 단순하게 움직이는 속도는. 됐나? 자, 다시 지구와 화성 중에 누가 더 빠를까? 지구가 더 빠릅니다. 무조건 안쪽에 있는 애가 더 빨라. 이게 케플러 법칙이야. 몰라도 돼. 자, 그러면 자 봐. 지금 A와 B는 동일한 별에 대해서 동일한 별한테 돌고 있는 애들이잖아, 맞지? 누가 더 빠르다 그랬죠? A가 더 빠르지. 그럼 누가 더 안쪽에 있다? A가 더 안쪽에 있는 거지. 그럼 공전궤도 반경은 반지름은 현재 보면 A라는 놈이 더 작다는 거지. 됩니까? 공전궤도 반지름, 자, 별로부터 거리에 비례관계를 가집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어떤 외계 행성계에 나는 이 행성계 중심 별의 광도 변화 나와 있습니다. 자, 행성의 공전 궤도면은 시선 방향의 수직이다. 자, 이 경우는 가릴 수 있어, 없어? 식현상 발생할 수가 없죠. 맞지? 근데 나를 보게 되면 식현상 발생했어, 안 했어? 했지? 그리고 가를 보더라도 식현상 발생했잖아, 맞지? 현재 보면 이건 맞지 않다. 자, 니은 행성 A의 공전 주기는 약 6일이다. 참고로 지금 행성 한 개 가지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행성 A에서 주기적으로 식현상 발생하겠지. 그러면 식현상 발생한 이때 비교하면 되겠죠? 그러면 3, 9니까 약 6일 되겠지. 됐고. 자, 행성 A 반지름이 클수록 많이 가려, 적게 가려? 많이 가릴 거니까 현재 자, 밝기 감소 정도가 더 훨씬 더 커지겠죠. 맞지? A는 커질 겁니다. 근데 작아진다? 틀렸지. 별거 없죠. 음. 자, 참고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행성을 가지고 있는 별을 찾는 거야. 그러면 행성을 가지고 있을 때 특징들 가지고 우리가 찾는 거잖아, 맞지? 자, 마지막은 뭐냐면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자, 중력 렌즈란 말 들어봤습니까? 중력 렌즈? 자, 뭐냐면 렌즈 같은 경우에 자, 공기 중에 빛이 오다가 렌즈를 통과할 때 자, 통과는 물질이 달라지게 되면 현재 빛의 이동하는 속도가 달라지면서 그 경계에서 꺾이는 걸 굴절이라는 말을 쓰지. 맞지? 그러면 렌즈에서는 굴절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빛도 꺾이긴 꺾여. 중력에 의해서 빛도 꺾여. 이걸 중력 렌즈 현상이 하는 겁니다. 됐나? 자, 그런데 중력 렌즈 현상인데 앞에 뭐라 붙었지? 미세. 그러면 미세하게 봐. 중력. 그 질량체가 클수록 많이 꺾이겠지. 근데 그 질량체가 작으면 적게 꺾이겠지. 그러면 작은 놈들에 의한 중력 렌즈 현상을 미세란 말 쓴 거야. 됐나? 자, 그러면 봐. 중력 렌즈 현상은 강한 중력에서 빛이 꺾이는 걸 말하는데, 굴절되는 걸 말하는데, 자, 빛은 어떤 한 별이 빛을 내고 있을 때 사방으로 무수히 많은 빗줄기를 내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거의 한 줄기만 우리한테 오고 있습니다. 점으로 보이는 거잖아? 자, 그런데, 자, 빛이 가다가, 뭐 태양과 같이 큰 질량체를 만나면 이 빛이 가다가 꺾인다는 거지. 맞지? 근데 우리 사람은 빛은 뭐 한다 알고 있죠? 기본적으로? 직진한다고 알고 있지? 그러면 빛이 직진한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 관측자가 빛이 직진해서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역으로 온 방향대로 그대로 직선으로 간다면 아, 별은 여기 있구나라고 착각한다는 거지. 됐나? 자, 그러면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은 참고로 특히 작은 천체에 의해서 중력 렌즈 현상 발생하면 이걸 우리가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한다. 이런 작은 천체들이라는 것은 행성뿐만 아니라 별까지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거대한 질량체들, 은하, 별의 단체들이죠. 이런 애들에서 많이 굴절되거든. 자, 그런데 여러분한테 미세중력 렌즈 현상은 이 그림을 제시합니다. 이 그림을. 참고로 여기 왼쪽이 뭐냐면 눈이 있는데 이건 관측자야. 지구야, 지구. 지구에서 보는 사람의 눈을 표현한 거야. 관측자의 위치고 별은 두 개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별, 뒤에 있는 별. 근데 밝기 변화를 측정하는 것은 뒤에 있는 별입니다. 그리고 행성이 가진 여부를 따지는 것은 앞에 별이야. 앞에 별이 행성을 가진 여부에 따라서 뒤에 있는 별의 밝기가 변화 양상이 달라지거든. 됩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관찰하는 별의 밝기는 뒤에 별. 행성이 가진 여부는 앞에 별. 됐나? 자, 그럼 가볼게. 자, 지금 별 1이 있고 별 2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별 1의 밝기를 볼 거야. 자, 그런데 자, 별 1을 고정시켜 볼게. 실제로 별들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다 움직입니다. 우리 태양 역시 움직여. 되나? 우리 태양도 우리 태양계를 전체를 거느린 채로 42km/s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자, 실제로 별들은 다 지가 움직이는 방이 다 있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별자리들 많잖아, 맞지? 예를 들어 북두 칠성이라 할게. 무슨 모양이야? 북두 칠성은
국자 모양이잖아, 맞지? 근데 이 별은 같이 묶여있는 관계가 아니라 다 거리가 다른 거야. 우리 중첩에서 보니까 같은 면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리고 이 운동망이 다 달라. 그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 맘대로 움직이면 이 모양이 다 어그러지겠지. 시간 지나면 다 어그러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별 1과 2도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 근데 둘 다 움직이면 아주 복잡해지잖아. 그래서 한 놈을 고정시킵니다. 상대적인 움직임만 표현하는 거지.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뒤에 있는 놈을 움직입니다. 앞에를 상대적으로 움직임을 고정시켜 놓고. 근데 어떤 문제는 뒤에 걸 고정시키고 앞에 걸 움직일 수도 있어. 됐나? 자, 그러면 가볼게. 자, A에서 갑니다. A에서 무수히 많은 빗줄기가 나올 거야. 뒤에 있는 별 A 위치에 있을 때 무수히 많은 빗줄기가 올 거야. 근데 우리한테 한 줄기만 오는 거지. 자, A에서 한 줄기만 옵니다. 우리한테. 그럼 밝아도 그렇게 밝지가 않아. 그 작은 점으로 A-로 표현한 거지. 자, 지금 A 위치에 있을 때 이 관측자가 봤을 때 A란 놈이 A-로 보인다. 작은 점으로 보인다. 그렇게 밝지 않다는 표현이야. 됐나? 그런데 자, 별이 별 1이 이동해서 B의 위치 왔습니다. 자, 이 경우는 뭐냐면 일직선상에 놓이는 거야. 관측자가 봤을 때 가까이 있는 별과 멀리 있는 별이 일직선상에 놓였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빛이 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빛이 오다가 중력 렌즈 현상,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 꺾이는 거지. 맞지? 빗줄기가 어떻게 됐지? 더 많아졌지. 더 많아진단 말은 밝기가 밝아지는 거지. 근데 이 선 두 개만 옵니까? 아니지. 실제로는 여기 중력체가 있다면 1에도 가겠지만 전체 다 둘러서 다 가는 거잖아. 됩니까? 꺾여서. 그럼 무수히 많은 엄청나게 많은 빗줄기가 오는 거지. 그래서 B에서 있을 때 일직선상에 놓였을 때 B는 아주 밝게 보인다. 그 말이야. 이 B다시처럼 훨씬 더 밝게 관측된다. 그 말입니다. 됩니까? 그러면 다시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이놈이 C까지 간다면 몇 개만 오는 거야? 한 개밖에 안 와. 그러면 다시 밝아져 어두워져? 다시 어두워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작게 또 표현한 겁니다. 됩니까? 자, 이 경우는 앞에 있는 별이 행성 가져 안 가져? 행성을 안 가졌을 때. 물론 앞에 있는 별이 행성을 가져도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참고로 A, B, C로 갔을 때 밝기 변화가 대칭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A와 C가 밝기가 같다는 거지. 가운데는 밝고. 자, 그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어쨌거나 중력 렌즈 현상 발생할 건데, 자, 밝기가 쭉 갔을 때 밝기 변화가 이렇게. 여기가 뭐냐면, 세로가 뭐냐면 가운데 일직선상에 놓였을 때, 이 가장 밝고, 세로축이 밝기야 가장 밝고, 그 전후는 어두운데, 딱 봤을 때 양쪽이 대칭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됩니까? 그 말은 앞에 있는 별이 만약 행성을 가지면 대칭, 비대칭. 비대칭이라고.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되나? 자, 볼게. 자, 그래서 A, B, C로 될 건데, 자, 참고로 B에 있을 때 일직선상에 놓였을 때 가장 밝게 보인다. 밝기 변화 경향은 어쨌거나 일직선상에 놓였을 때 가장 밝고 전후로는 다시 어두워지는 대칭적 변화다. 자, 그런데 자, 행성. 앞에 있는 별이 행성 가지는 겁니다. 자, 앞에 있는 별이 행성 가졌을 때 참고로 이 행성도 질량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이 행성에 의해서도 미세중력 렌즈가 발생한다는 거지. 그러면 추가적으로 봐봐. 자, 이 행성에 의해서 빛이 가다가 별빛이 가다가 이 행성에 의해서 꺾여서 가는 빛도 있다는 거지. 됩니까? 그럼 이게 변수잖아. 이게 비대칭적으로 만든다는 거지. 추가적으로 어느 시점에 오는 빛을 만들어 준다는 거지. 됩니까? 자, 그러면 요 위치 이런 거야. 자, 참고로 행성을 가진 경우 자, 가장 밝을 때는 언제야? 여전히 일직선상 놓였을 이때 가장 밝은 거지, 맞지? 그런데 A에 B, 자, C에 있을 때 행성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꺾여서 들어오는 빛이 있기 때문에 A와 C가, A-와 C-가 같은 밝기가 아니라는 거지. 맞나? 그래서 앞에 행성이 많이 없다면 A와 C는 같은 밝기로 보여야 돼. 근데 그렇지 않게 보였다면 앞에 있는 별이 행성을 가져서 이 행성들이 추가적으로 빛을 꺾어서 보냈단 말이 되는 거지. 됐나?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 자, 그래서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어쨌든 비대칭적으로 나타난다는 건데, 자, 이렇게 중간에 튄다는 거지. 중간에. 자, 좌우의 밝기를 봤을 때 가장 가운데 있을 때가 바로 B인데, 이때 가장 밝은데, 어쨌거나, 현재 보면 중간에 이렇게 튀는 애들이 만들어진다. 참고로 이 그래프는, 이 자료는 좀 극단적인 거야. 너무도 많이 올라갔어. 이 정도가 아니야. 실제 조금씩 제시하는 그래프도 있습니다.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되나? 어쨌거나 이렇게 작은 힘을 만들어낸다. 좌우가 대칭이 아니다. 이 경우는 앞에 있는 별이 행성을 가졌다.
이건 누구의 밝기라고? 앞에 있는 별, 뒤에 있는 별. 뒤에 있는 별의 밝기다. 됩니까? 조심하셔야 돼. 자, 어쨌거나 이 대칭, 얘는 비대칭적으로 나타난다는 것. 넘어가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자, 지금 별, 앞에 있는 별, 별 1과, 자, 앞에 있는 별, 별 2와 뒤에 있는 별, 별 1이 있을 때, 자, 별 1이 지나간다. 그러면 아까 A, B, C 세 위치가 있을 때, 밝기를 좀 나타내 보면, 가장 밝을 때가 언제? B일 때. A와 C는 같은 밝기죠? 대칭적으로 나타납니다. 아까 밝기는 가로축이었지만 지금 세로축으로 바꾼 거에 맞지? 어쨌거나 밝기는 위아래 대칭. 됐지? 자, 그래서 두 별이 일제선상에 놓였을 때는 그때 가장 밝고 이때 밝기가 변후. 자, 대칭적으로 변화가 나타난다. 됐죠? 됐지? 자, B에 있을 때 가장 밝을 것이다. 별 1의 밝기는 대칭적이다. 됐죠? 그래서 밝기를 굳이 표현하자면 자, B가 가장 밝고 A와 C는 같은 밝기. 그래서 대칭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두 별, 참고로 별 역시 중력, 미세중력 렌즈를 일으켜서 어쩌나 봐. B라는 좁게 뒤에 있는 별 1이 오다가 별 1의 빛이 오다가 별 2에서 꺾여서 들어오잖아, 맞지? 역시 별 역시 작은 천체라 그랬습니다. 이 역시 미세중력 렌즈 현상이에요. 맞지? 그런데 추가적으로 별 2가 가까이 있는 별이 행성을 가지면 이 행성에 의해서도 미세중력 렌즈 현상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밝기 어떻게 된다? 대칭, 비대칭? 비대칭적으로 발생한다. 그 말이지. 그래서 비대칭적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넘어갈게. 자, 추가적으로 말한다면, 자, 별 1은 가까이 있는 별, 멀리 있는 별. 멀리 있는 별. 참고로 이 먼 별을 일반적으로 문제에서는 배경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 배경이란 말은 뒤에 있는 거야, 앞에 있는 거야? 뒤에 있는 것. 맞지? 그래서 배경별 표현하는 것은 멀리 있는 별, 이 별의 밝기를 재는 거다. 됐지? 자, 넘어갈게. 12번. 자, 외계행성의 탐사하는 방법. 바로 이것은 미세중력 렌즈 현상 말하는 거지. 자, 가는 미세중력 렌즈 효과를 나타낸다. 지금 가는 자, 가까이 있는 별에 의해서 멀리 있는 별의 밝기가 지금 더 증가된 거잖아, 맞지? 별에 의한 것도 역시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나는 외계 행성에 의해 추가된 효과이다. 행성에 의한 것. 자, 지금 이렇게 돌출된 것, 튀어나와 있는 건 행성이죠? 바로 가까이 있는 별의 행성에 의한 거지? 맞는 말 되겠지. 자, 디귿. 자, 외계행성 공전에 의해 자,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이 효과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냐? 행성 주기적 도는 거 맞지? 그런데 지금 누구의 밝기를 재는 거죠, 지금? 어떤 별에? 먼 별. 자, 가까이 있는 별이 있고 가까이 있는 별의 주변에 행성 돌 거잖아, 맞지? 그런데 멀리 있는 별을 한 번 지나면 끝이지. 지나고 계속 가버릴 거잖아. 맞나? 다시 이거 관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건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야.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지나가면 끝이다. 됐지? 답은 3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 자, 발견된 외계행성 특징. 자, 뭐냐면, 참고로 이 자료가 나오는데, 이 자료는 그냥 그대로 해석만 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이 자료를 줘놓고 문제를 물었을 때, 그냥 주어진 대로 해석만 잘 하시면 돼. 자, 질량을 한번 볼게. 참고로 지금 질량, 세로축이 질량인데, 단위가 뭐냐면 목성이 질량입니다. 참고로 목성은 우리 지구보다 훨씬 더 크잖아, 맞지? 그래서 이 값은 지구보다 318배나 큽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의 위치는 이쯤 됩니다. 이 보라색 위치가. 그럼 지구 질량과 비교한다면 대부분 다 위에 있죠? 맞지? 발견된 행성들은 대부분 다 질량이 큰 놈들입니다. 실제로 질량이 크니까 발견이 잘 되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 나와서 발견 방법들은 식현상이나 도플러 효과나 미세중력 렌즈 현상 또는 직접 촬영이야. 자, 이 모든 방법들이 당연히 행성이 클수록 잘 일어날 수 있는 과정들이잖아, 맞지? 그래서 발견이 잘 된 거야. 그래서 발견한 애들이 일반적으로 큰 거고. 됐지? 그냥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가로축. 가로축이 뭐냐면 0.01, 0.1 돼 있는데 이게 바로 현재 중심별까지의 거리 또는 공전궤도 반지름입니다. 중심별이 있다면 현재 얼마나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공전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자, 참고로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태양과의 지구까지 거리 얼마입니까? 1AU라고 합니다. 1AU. 에스트로 유닛해서 AU라 쓰는데 이게 기본 단위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1AU. 바로 지구는 여기 있는 거지. 1AU. 대부분 안쪽에 있습니까? 바깥쪽에 있습니까? 안쪽에 있지? 됩니까?
자, 안쪽에 있어야 빨리 돌고 주기가 짧으니까 식현상도 발견이 잘 되겠지. 맞습니까? 또 가까이 있으면 속력이 빠르다 그랬잖아. 맞지? 그게 잘 발견되겠지. 그런 것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된 거야. 모든 행정면 행성들이 다 이렇단 말은 아니고 발견된 결과에 대한 것. 됐지? 대부분 지구보다 작다는 거. 자, 지금 이 자료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 배웠던 식현상, 도플러 효과, 미세 중력, 렌즈 현상도 있지만 직접 촬영, 직접 관측도 있지. 참고로 원래 행성들은 크기도 작고 빛도 내는 것도 적외선을 내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직접 관측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직접 관측할 수 있는 현재 가까이 있는 애들은 몇 개를 관측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직접 관측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뭐냐면 이 가운데 별이 있거든. 근데 별을 보면 어때? 하얗게 크게 돼 있지. 이게 별이 아니야. 이건 별을 가린 겁니다. 이건 별을 가린 거야. 자, 왜 가렸냐면 우린 별 주변에 있는 뭐를 직접 보고 싶은 거야? 행성을 보고 싶은 거지. 여기 스몰 B라 된 이게 행성입니다. 참고로 왜 별을 가리냐면 자, 여러분 전등 봐봐. 위에는 전등을 보면 전등 옆에 이런 나사가 잘 보입니까? 전등 옆에 뭐 나사가 있는데 잘 보여? 안 보이지? 자, 그런데 봐봐. 좀 전에 자, 이 전등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건데 이 전등을 가려주게 되면 집 주변이 훨씬 더 잘 보이지. 맞나? 실제로 밤하늘을 볼 때도 주변에 빛만 가려주면 훨씬 더 밤하늘이 잘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별을 가려주게 되면 주변에 있는 애들이 잘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가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행성을 관측하는 겁니다. 됐나? 그러니까 직접 관측에 대해서 가끔 문제가 나와서 잘 안 나오지만 이런 그림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거든. 잘 나오진 않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